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용한 보험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보험을 유지하다 보니까 국민보험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하지만 병력이 있어서 이조차도 가입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실손의료보험 어떻게 하면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방법 짜겠습니다.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예정인데요. 그동안 만성질환이 있거나 연령이 높아서 보험 가입에 주저하셨던 분들에게 특별히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순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오늘도 본격적으로 강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강진옥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데 제일 1순위는 뭐냐면 실손의료비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질병, 모든 질병, 거기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딱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은 실손의료비뿐입니다. 그래서 그 실손의료비를 보장을 받는데 그동안 내가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시거나 이렇게 유병자이거나 됐을 경우에는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못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실손의료비 중에서 유병자 실손의료비가 나왔는데 그보다 그 조건은 현재 건강한 사람이 가입한 실손의료비하고 유병자 실손의료비하고 비교를 해드리면서 보험 중에서 1순위 준비물이라고 하는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중요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0세를 살아야 하는 거, 요즘 뭐 100세 시대는 뭐 누구나 다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 부고장을 우리가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92에서 93, 뭐 95도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에 있고 또 오히려 40대 이하 쪽에서는 120살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준비된 사람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정말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정말 고통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미리미리 뭔가 작은 거라도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평생 병원비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런 거 계산해 보셨어요? 평생 병원비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3년도 자료에 1인당 생애 의료비 평균이 1억 원으로 나왔어요. 난 지금까지 1억 원 별로 들어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노후생활비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60세 이후 은퇴를 했을 때 노후생활비를 보시면 다 부족하다가 지금 62%예요. 그냥 보통이다가 약 30% 정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부족한 노후 자금을 가족이나 친지인데 가족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래도 내가 용돈을 받아야 된다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자녀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데 자, 이게 안타까운 일이 더 다음 이 표에 나와 있어요. 나이 들면서 병원비 지출이 다 언제?
노후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요때는 10대에서 한 40대, 50이 되기 전까지는 보험에 대해서 전혀 필요를 못 느껴. 너무너무 아깝다. 난 아프지도 않는데 보험을 왜 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50이 넘어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고요. 이 파란 것과 빨간 거의 차이는 뭐냐면, 자, 보세요. 요거는 어렸을 때는 방문 횟수는 많은데 실제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노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방문 횟수는 600건이라면 돈은 2,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즉 방문보다 들어가면 병원비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격한데 이 통계는 지금 80세인데 이후에 우린 100세도 살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거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 자,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솔루션을 갖고 왔는데, 자, 100살까지 나의 이 모든 병원비를 내주는 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그래서 의료실비보험은 아파도 다쳐도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고 100세까지 줄 수 있고요. 쓴 만큼 이거는 더 주진 않아요. 우리가 실손보상이라는 건 내가 실제 병원비가 50만 원 들었으면 50만 원을 줘요. 이걸 2개, 3개, 4개를 가입해도 50만 원만 줘요. 그래서 절대 실손의료비는 2개를 가입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도 제재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살짝 중복되시는 분들도 몇 분은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1개를 가지고 있고 2개를 가져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50만 원 병원비 들었는데 2개 가입했다고 200만 원,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50만 원을 2개 가입했으면 2개의 보험사가 나눠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쓴 만큼 돌려받는 게 실손의료비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실손의료비하고 이런 일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입한 암보험, 이거 땡땡이에요. 건강보험에 보면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무슨 수술비 이런 게 돼 있고 뭐 34대 질병 수술비. 저희가 매일 나와서 강조하는 건강보험에 나오는 일종의 특약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특약에는 앞에 뭐가 있죠? 다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액보상이거든요. 정액보상인데 정액보상은 2개, 3개, 10개를 가입했으면 10개를 다 줍니다. 제가 아까 같이 내가 암 진단비를 1,000만 원짜리 10개를 가입했어요. 그러면 전체 10개에서 다 1,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1억을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단 요거는 이렇게 정해진 금액 이름만 나와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얼마를 가입했느냐, 요거 몇 개를 가입했느냐, 즉 개수나 금액을 합산해서 다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뇌졸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질병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질병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일종의 희귀병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것들을 내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의료보험공단에서 급여 또는 비급여에서 자기 부담금이 나오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 거. 즉 모든 질병을 다 보상해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건 의료실비보험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의료 실비가 이것들을 다 대체하고 요거는 실비, 즉 실제 들어간 비용만 주지만 플러스 알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료 실비가 지금 어떻게 변천사가 있었냐면 2009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100% 보장을 받아요. 즉 통원비 같은 경우는 또 5천 원만 공제를 받으면 다 받게 되어 있고요. 2009년도 10월 1일 요 사이에 90%로 보상이 바뀌면서 이전에는 5년 갱신형이었어요. 근데 실손의료비는 다 갱신형이지 비갱신형은 없습니다. 즉 이게 옛날에 MG에서 실손의료비가 비갱신형으로 처음 나왔을 때 MG에서 보험을 받을 때 정말 잠깐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실손의료비가 그 비갱신이 있냐고 저도 아니다고 했는데 제가 증권을 보니까 비갱신이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신 분들이 정말 간혹 나오는데 그분들 빼고 모든 분들은 다 갱신이에요. 이건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건 5년 갱신이었고 2009년도 이후에는 3년 갱신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00%가 아닌 90%로 나눠지는 거고요. 다시 2013년도 4월 달에 이게 80%, 90%냐? 이거는 선택형이에요. 이거는 뭐 표준형, 이거는 내가 선택형. 약간 보험 돈을 조금 더 내면 하면서 요게 1년 갱신형으로 바뀌는데, 자, 이때 대표적으로 크게 바뀐 게
15년 만기예요. 이거는 100세 만기인데 무슨 15년 만기냐? 이거는 1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실손보험을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걸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1년마다 바뀌어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가입한 조건을 똑같이 100세로 갱신형이지만 똑같은 보장을 가져가시는데 2013년도 4월 1일 날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이 지나면 아마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2015년 4월 1일 날은 이때 다시 그 급여는 똑같아졌는데 1년 갱신형으로 바뀌면서 이때는 바뀐 게 대표적으로가 동네 의원을 가시면 얼마 떼죠? 1만 원을 떼죠. 또 병원에 가시면 15,000원을 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상급 대학병원 같은 데를 가시면 통원비예요. 통원비가 이렇게 2만 원까지 공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국은 8,000원, 처방 조제비를 처방권 한 건마다 8,000원씩 공제를 하니까 이전까지는 정말 감기를 들어도 내가 병원에 가서 갔다 오면 실손의료비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이후에는 실손의료비 감기 갖고는 받을 수 없고요. 그래도 조금 큰 병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일 날 요거 지금 제가 나온 거 아까 설명 다 드렸고 또 하나 작년 4월 1일부터 대표적으로 바뀐 거는 이 통원비에서 외래에서 다 보장을 받던 도수, 체외 충격파 증시, 또 비급여 주사료 또는 MRI 이런 것들이 빠져나왔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비용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거를 연 3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한도를 두고 횟수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요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2만 원이나 30% 중 큰 금액, 그러니까 조금 큰, 그러니까 비용이 많은 도수 치료를 받게 되면 30%의 대부분 적용을 받으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만 원에서 2만 원 공제를 받고. 자, 이렇게 쭉 오다가 드디어 2018년 4월 1일 날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이 탄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유병자 실손의료비하고 이거는 건강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실손의료비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똑같이 일반 이거는 표준체, 즉 건강한 사람은 외래 25만 원, 아까 1에서 2만 원 공제 받고 다 한 5만 원 받아요. 입원비도 똑같이 받고 하다가 그다음에 여기 아까 도수 치료 있죠. 뭐 이런 그다음에 그 체해 충격파 있고 또 MRI도 하게 되고 이런 걸 다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유병자 실손의료비는 약제비도 없고요. 저 약값 5만 원 주는 것도 없고 밑에 도수 치료도 없어요. 오로지 입원비, 그 다음에 외래, 통원 치료비만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도 2만 원인데 자기공제가 뭐냐면 보상 금액의 의료비의 30%니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여기는 지금 90%에서 80% 정도 받는다고 하면 유병자 실손의료비는 70%만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이 또 굉장히 비쌉니다. 솔직히. 제가 가입을 이제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면서도 유병자 실손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아프시다는 얘기는 곧 내가 지금 내일부터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입원할 수도 있는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유병자인데 유병자 실손의료비를 아니라 일반 실손의료비를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아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유병자 범위는 뭐 사고 다발자 또는 고혈압, 당뇨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 뇌혈관, 심장질환 가지고 척추질환,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라도 왜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잘못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 정도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약 투약하고 나서 한 일주일 또는 뭐 열흘 사이에 건강체로 돌아왔는데 이미 내가 간 수치가 높아져서 그런 병령을 가지게 되면 이게 고혈압, 당뇨가 아니어도 그런 것 자체도 이미 난 유병자가 되더라고요. 그게 젊은 친구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너무너무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식단 조절도 잘 하시고요. 약도 잘 드시는 분이 있어서 오히려 건강하다고 건강을 과신하는 분보다 훨씬 안전한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병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병자 실손 의료비를 들으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자, 유병자는 아시죠? 3개월 이내에 추가 수술이나 의사 소견이 없고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없고 5년 이내에 암이 없다고 하면 제가 유병자 실손 의료비를 가입할 수 있는데 더 좋은 거는 유병자가 아까 일반 건강 실손 의료비를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Yes. 근데 어떻게? 할증. 똑같이는 안 되겠죠. 어떻게 똑같이 할 수는 없죠. 건강한 사람보다 나는 이미 아픈 병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약을 먹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할증이 되더라도 자, 앞에 보시면 보장 내용이 이거 내 더 받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받고 싶어서 내가 좋아. 조금 비싸더라도 나는 일반 사람들이 가입하는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고 싶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할증 플랜으로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초기 만성자나 이게 하루에 3알 이하 약을 드시는 분이나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약봉투 심사 또는 처방전이 있으셔도 돼요. 처방전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이거하고 가져가시거나 또는 병원에서 간편소견서라고 의사가 이분의 뭐 당뇨, 혈압 수치, 그동안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들을 검사 자료를 보내주시면 약봉투 심사나 또 이런 처방전 심사로 해서 할증 플랜으로 해갖고 일반 실손 의료비를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약 처방전도 다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수 치료, MRI 이런 거 다 똑같이 실손 의료비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다만 할증이죠, 할증. 당연히 할증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할증을 하더라도 더 그 보장을 다 똑같이 받고 싶으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유병자 보험이다 그러고 아까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40세부터 80세예요. 80세, 뭐 50세, 60세는 유병자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40세 밑에 이하인 아이들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잠시의 병력이라든지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병력 때문에 유병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40세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우리가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너무나 건강한 사람들은 쉽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입을 하니까 보험이 되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가입하고 싶으신데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15세 넘는 아이들 중에서 하시면은 그런 부분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5세 유병자도 이것도 최근에 열렸어요. 최근에 15세 이상 된 애들도 그러니까 건강보험, 자, 비갱신형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유병자인데 나는 저해지보험 요즘 설명을 방송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해지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한 20-30% 싸다. 30-40% 싼데 정말 유병자 보험은 굉장히 비싸더라. 왜? 일반보다 할증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나온 가입할 수 있니?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유병자도 저해지 건강보험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비갱신형도 나와 있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유병자이신 분들 중에 뇌출혈 진단비만 되고 뇌졸중 진단비가 거의 안 되셔요. 특히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뇌출혈 진단비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오지만 뇌출혈이 있다면 뇌졸중이 두 번째 울타리고요. 요거보다 더 큰 울타리가 우리가 말한 뇌혈관 질환이죠. 근데 뇌혈관 질환은 유병자는 가입이 안 돼요. 워낙 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유병자는 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되는데 뇌졸중보다는 그러니까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높은데 대표적인 뇌졸중에 하는 게 뇌경색이겠죠. 자, 이 부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이 되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유병자도 뇌졸중 가입 가능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하나 또 볼까요? 표준체.
이거가 지금 요즘 이슈예요. 가장 큰 이슈인데, 지난번에 우리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체라는 건 일반인이거든요. 근데 유병자 안보험은 많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되는 조건도 까다로운데, 일반 표준체로 일반인들처럼 똑같은, 즉 할증 없이 건강한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해서 안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며칠밖에 안 판다고 했는데 뭐 이거 또 얘기하니, A라는 보험사가 팔다가 중단했고요, B라는 보험사도 팔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C라는 보험사가 일시적으로 잠깐 또 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유병자이신데 안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또는 유병자이신데 안보험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또는 유병자로 안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표준체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최당 보통 20년에서 30년을 내고 있는데, 한 1년, 6개월 전에 가입한 것보다 이게 훨씬 싸다 보면 총 납입보험료로 계산해서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유병자가 할증 없이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안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게 시작한 지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이 돼 있으니까 또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데, 그 기간이 가능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송을 보시고 이런 정보를 얻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병자 보험 가입하시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 군데 확인을 하시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순위 보장은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유병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손 의료비는 필수 준비물인데, 가능하면 저는 옛날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은 가능하면 해지하지 마세요. 조건 자체가 뒤로 갈수록 그다지 좋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이거 한 다음이 이제 보장자산이죠. 3대 진단비. 3대 진단비 중에 그게 부족하면 수술비로 대체, 아무래도 진단비보다는 수술비가 저렴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연금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내 조건이나 내 상황에서 한 개의 보험사보다는 여러 보험사를 설명해주는 맞춤보험,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비교해서 해주시는 전문가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상품만 가지고 이게 좋습니다를 보단 A, B, C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시청자님한테는 이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강조드리는데, 건강검진 하기 전에, 가시기 전에 내 보험이 조금 미심쩍다 싶으면 연락 먼저 주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떼고 나셔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용종은 보험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기 전에 내 보험이 문제가 있으면 꼭 상담하시고, 보험은 가장 어릴 때 그리고 가장 건강할 때 가입하면 가장 싸게 좋은 선택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혼자서는 어려워요. 왜? 보험이 너무 복잡해지고요. 보험이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보험 플랜 129를 꼭 시청하시면서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아마 정말 알토란 같은 좋은 정보, 그리고 나한테 꼭 맞는 맞춤 보험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셨으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보험 고민 상담해 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연결이 되셨습니다. 네네. 어떤 점이 예.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제가 50이 이제 간 넘었는데요. 예, 예. 납입 기간이 15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 보험이 좀 3개를 갖추고 있는데, 예. 갱신도 있고 비갱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보험인 건지, 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 이게, 가입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두 개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또 갱신이라서 이거를 지금 어떤 분들은 보시고 어차피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서 그러세요. 전화드려봤어요. 네네. 그럼 보험 상담을 어디선가 또 한번 받아보신 거예요? 네네.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5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 네.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뭐 심하게 아프거나 뭐. 그러세요. 뭐 과거에 그럼 어떤 병력이 있으셨어요? 네. 아니, 오래전에. 예. 뭐 가볍게 그냥 치료하고 이런 것만 있고. 최근에는 없어요. 그러세요. 네네.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은 없으신가요? 네네. 그런 것도 없으시고요. 예. 최근에 보니까 작년도에 보험을 2건 더 가입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전에는 이제 예전에 거는 뭐 70세 보장 뭐 이렇게 보장이 짧게 돼 있어서. 네, 100세까지 봐야 된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네네. 이게 또. 그러니까 보장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네네. 보완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저희 이광희 전문가 전화 연결해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입니다. 총 3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상태이신데요. 먼저 2009년도에 하나손해보험에 하나름 플러스 보험이 있으신 상태에서 작년에 동부화재에서 건강보험, 교보생명에서 건강보험 이렇게 한 건씩을 가입하신 분이십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50대 초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이 되셨는데 보험 제대로 가입이 잘 돼 있는 건지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광희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 보내주신 증권을 제가 좀 봤는데요. 네. 지금, 2017년도에 아마 주위에 아마 뭐 이렇게 좀 병문안을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주위에 아프신 분이 있으셔서 아마 영향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꺼번에 이렇게 가입을 하실 때는 네, 맞아요. 분명히 영향력이 있으십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나이가 이제 50대이시기 때문에 지금 네. 15년 있으면 이제 갱신을 주기로 이제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험료는 사실 그닥 저렴하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잘 보세요. 지금 네. 동부화재 참 좋은 건강보험도 갱신형이고 교보 가입하신 것도 교보생명 네. 가입하셨던 것도 15년 갱신이신데 두 개 보험료를 합치잖아요. 그럼 10만 원이세요? 근데 10만 원에 암 진단비가 양쪽 다 가입하신 게 암이 진단비가 2천만 원밖에 가입이 안 돼 계세요. 그리고 사실 그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시청자님은 나이가 아직은 그래도 젊으시기 때문에 비싸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은요, 한 2, 3천 원밖에 가입이, 보험료가 저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10만 원에 대한 보험료에 보장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 갱신이시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15년 갱신이면 이제 그 시청자님이 50대시면 이제 65세 정도의 갱신을 하신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때 보장을 가장 많이 받을 시기시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보장을 받을 시기신 한데 사실 갱신형은 지금은 뭐 3년, 5년 이렇게 갱신형도 있으신데 이렇게 짧은 갱신형도 보험료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5년 있다가 과연 우리 시청자님이 네. 갱신을 하실 때 이 보험료로 유지가 되실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보통 한 300% 이상은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으로. 3배. 네, 최대가 아니고 기본으로. 아. 예, 5년 갱신도 300%가 오르는데, 예, 그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같은 네. 보험료에, 그죠?
같은 보험료에 보장을 좀 더 많이 가져가시고 보장을 좀 넓게 가져가시고 그저 갱신이 아닌 걸로 가시는 게 맞으세요. 시청자님 같은 경우 50대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 네. 근데 아마 또 가입하셨을 때 아마 그 비교 상품이 없으셔서 그러셨던 경우가 있으세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증권 분석을 이렇게 하러 다니다 보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이런 조합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기존에 보험이 좀 어느 정도 암이 보장이 좀 뭐 100세까지라든지 90세까지라든지 보장이 돼 계신 상태에서 갱신형을 한두 개나 가지고 계시는 건 괜찮아요. 왜? 그냥 얘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암보험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요거는 정리를 하셔서 네, 갱신이 아닌 걸로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저해지환급형이라 그래서 납입 기간에는 해지환급이 없지만 납입 기간 후에는 해지환급이 발생하는. 왜 우리가 사실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만기환급을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제 뭐 요즘에는 그쵸. 거의 환급형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보장을 받으시는데 혹시라도 뭐 가입을 하시고 나서 뭐 20년 후에 뭐 사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해지를 하신다거나 그러셨을 때 해지 환급이 분명히 발생을 하십니다. 아예 없어지는 보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험료는 어때요? 일반 보험보다는 40% 정도는 인하가 된 보험이라서 훨씬 경제적일 수가 있으신데 제가 이제 플랜을 짜드린 거는 암진단비 기존에 이제 2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교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그 뇌경색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뇌졸중 진단비가 없으시고 중대한 질병일 때 발생하는 뇌출혈 진단비를 갖고 계세요. 네. 근데 그 동부에는 뇌졸중이 1,000만 원이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갱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2,000만 원이고 뇌졸중이 2,000만 원,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까지 같이 해서 2,000만 원씩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다가 교보에 갱신형으로 수술 특약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지금 수술 특약은 1종에서 5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종이 10만 원부터밖에 지급이 안 되세요. 그런데 거의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손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금액이 만약에 1종이다 그러면은 최소 50만 원 이상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수술 특약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50대가 넘으면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간질환, 당뇨 이런 거에 대해서 진단비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거를 수술 특약으로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체를 해드린 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무조건 질병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은 60만 원씩은 그냥 나오세요. 네, 할 때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뇌혈관, 심혈관 중대질환 있잖아요. 중대질환은 무조건 430은 그냥 무조건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할 때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내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갱신 없이. 근데 보험료는 얼마인지 아세요? 62,000원밖에 안 나와요. 네, 아까 10만 원인데 20년 어땠어요? 갱신으로? 네, 그쵸. 갱신이 아니라고요? 네, 20년만 납입하시고 90세든 100세든 이제 제가 이제 100세로 플랜을 짜드렸지만 저는 사실 100세까지라기보다는 90세까지만 보장 잘 받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좀 낮춰드리는 쪽이어서 한 분이라도 저렴하게 가입하시라고. 그래서 90세로도 가입이 가능하시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100세로 플랜을 짜드린 거는 62,000원밖에 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셔도 보험료가 4만 원이 또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죠? 네. 갱신이 아니에요.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교보생명에는 암을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유방, 자궁, 난소, 생식기죠. 네, 이거를 다 드리진 않았어요. 네, 거기에 20%밖에 드리진 않았었어요. 그건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네.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이라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죠. 그러면 용종을 띄어내면 이걸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 전막내암이 만약에 진단이 나왔어요. 암이. 그러면 만약에 교보에 가입을 하셨던 거를 지급을 받으시면 거기서 1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새로 가입하신 거 무조건 2천만 원 그냥 지급이 되세요. 100%. 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고, 무조건 일반암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증권 내용을 좀 잘 보시고, 지금 사실 가입하신 내용도
전화로 가입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뭐 대면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전화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 평생 그 의료비를 어떻게 전화로 가입을 합니까? 네, 좀 저는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막상 잘 왜냐면 모르니까 네. 이게 이렇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액 기간이라고 있잖아요. 암을 만약에 진단이 받았다 해서 바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감액 기간이라는 건 분명히 1년 동안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야 100%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증권을 보고 어머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 증권을 좀 보시고 확인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좀 자세한 거는 제가 전화 끊고 좀 나중에 추가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네, 아유 네네. 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보장도 네. 더 넓어지고 수술비도 보완할 수 있는 플랜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해하셨죠? 예, 예, 최근에 예. 보험 방송이 많아지고 시청자분들 보험 공부도 많이 하시게 됐는데 무엇보다 예.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보험 플랜 119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도 방송 감사합니다. 끝난 이후로 추가적인 질문거리들 네.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예,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 또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잘 안 들리.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예. 제가 이제 실비가요. 예. 7월 8일에 끝났거든요. 예. 예, 끝났고요. 예. 제가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저한테 맞는 보험이 없는지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보험이 없으시다는 말씀은 가입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이제 실비가 7월 8일 날 이제 15년 만기로 끝났습니다. 예, 예.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제가 당이 조금 있습니다. 아, 약 드세요, 시청자님? 예. 아, 약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약이 2006년도에 그때 약을 갖다가 먹었습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예. 예,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56세입니다. 아, 56세 되셨어요. 저희 네. 강진옥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 텐데 앞서서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여러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예. 혹시나 건강채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그 15년 만기로 끝난 실손보험이라는 게, 예. 그 상품 자체가 어느 보험사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동부입니다. 동부 OK 건강보험이요. 오케이, 건강보험에서. 근데 그럼 몇 년도에 가입하셨어요? 좀 전에 2006년도에. 15년, 그러니까 7월 8일에 끝났거든요, 이번에요. 7월 8일에 끝났어요. 근데 15년 만기. 아, 15년 만기로? 아, 예.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옛날 거는 이제 이렇게 한 금액 기간이 있어서 그 실비가 끝난다 이거예요. 7월 8일 날 끝났다는 얘기시군요. 예.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당 수치는 얼마나 유지하고 계세요? 당 수치는 그 전에 156. 아니, 당화혈색소는 얼마 정도 나오세요? 148. 식전 당뇨? 예, 전에 148, 130, 142, 165. 또 병원에서 156. 그 당화혈색소라는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검사를 했긴 했는데요. 네. 뭐 7이 넘거나 하지는 않으시죠?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아,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지금 약을 몇 알 들고 계세요? 2개예요. 2개 드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개 정도에는 당뇨약을 가지시면 그 처방전이나 약봉투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죠? 예. 네, 그걸로 실손보험을 우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지금 끝나는 실손보험을 우선 연장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좀 다행히 제가 아까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이나 이런 것들을 당뇨나 고혈압 유병자인데도 일반 그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 보험료로, 즉 낮은 보험료로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암보험도 지금 필요하시고
그쵸? 예, 보험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 치아 그다음에 보험밖에 없어요. 가족 병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집안에 당뇨 말고 또 다른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네. 그러면 암과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 조금 준비하시고 보험료를 크지 않게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20년 안에 대부분 끝내야 되고 이제 왜 노후에 이제 월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도록 적절하게 하고 유병자로 해서 하면 크게 부담이 안 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 네네 지금 중요한 건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고 지금 실손 의료비가 끝나 있는 상태니까 지금 필요로 하시는 것은 3대 진단비나 수술비인데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실손 의료비예요. 예, 그렇죠. 네네 실손 의료비를 크게 비싸지 않게 유병자인데 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그 약봉투나 이런 건 갖고 계신 거 있으시죠? 예. 네네. 이따 방송 끝나고 그거를 사진으로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 제가 연락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보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좀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114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자가용 운전하고 종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도 강의를 몇 번 한 바 있거든요. 이강희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지금 아마 그 여성분들 특히 이제 좀 시청자님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아, 나는 운전 뭐 어쩌다 한번 하는데 네, 그렇죠. 난 사고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네, 어찌 보면 이제 자동차 보험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종합보험은 누구나 가입은 다 하세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좀 등한시하시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 이제 특례법이 생겼어요. 2011년도에.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고 이제 아주 실제 사례예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지금처럼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문자를 주신 것처럼 이제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호등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예, 경찰서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왔죠. 신고를 해서 이제 같이 갔어. 피해자하고 같이 갔는데, 예, 그분이 합의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300만 원을 달라. 왜 저는 종합보험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합의를 보라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9대 중과실이라 그래서 스쿨존, 그 다음에 우리 신호등 있죠? 신호등, 그 다음에 아주 그 과속으로 달리셔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왜 신호등 깐딱깐딱하면 불법 유턴 많이 하죠. 그러다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형사합의를 따로 보셔야 돼요. 내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 따로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기소 중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벌금도 나와요. 예,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됩니다. 벌금도 나오죠. 형사합의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기소 중지가 되면 변호사를 사야 돼요. 우리가 변호사 비용도 같이 나오는데 이게 운전자 보험에 다 들어있어요. 딱 3개예요. 벌금, 방어비용, 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3가지만 가입을 해놓으시는데 보험료도 몇천 원 안 해요. 사실 이제 3가지 특약을 하면 한 4,000원, 5,000원 정도밖에 안 하시는데 이거를 모르시고 계셨다가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있는 종합보험에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좀 숙지를 하셔서 예, 뭐 보험료가 비싸면 가입하는데도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뭐 몇천 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장기로 하시기 힘드시면 종합보험 있죠. 예, 자동차 보험. 예, 거기다가 1년 갱신으로 추가하실 수 있어요. 예, 그건 또 몇백 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두셨다가 뭐 따로 이렇게 가입하시는 거 부담스러우시면 내 종합보험에다 추가로 특약을 추가를 하시면 돼요. 예, 이러면 좀 더 저렴해지시겠죠. 그러니까 운전이 미숙한 여성분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조금 아까 사례처럼 나는 그냥 종합보험에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 그게 이제 신호등이었기 때문에 예, 9대 중과실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가도
과실에 속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좀 숙지를 하셨다가 네. 또 남편분하고도 좀 상의를 해보시고 이런 보험이 있다더라. 예. 근데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사실 느껴보지 모르면 맞아요. 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절대 아니에요. 필요하세요. 왜? 내 주머니에서 돈이 일단 나가잖아요. 내가 열심히 저축했는데 그 돈을 누군가에게 그냥 홀라당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아깝겠죠. 네. 하여튼 이런 걸로 좀 저렴하게 몇백 원으로 좀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을 왜 가져가야 하는지 이광희 전문가께 다시 한번 내용 들어봤고요. 저희 문자 또 보겠습니다. 33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29세 남성으로 집안에 혈압이 있어서요. 혈압약을 먹은 지 한 3년이 넘었습니다. 일반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약 드신 지 3년, 나이는 29세이십니다. 강진업 전문가님.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아까 네네. 지금 우리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실손보험도 없고 내가 약을 먹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포기? 약간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실손보험 누구는 병원 갔다 왔더니 병원비 받으니까 좋겠다 이러고 계시는데 가능해요. 그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이 3알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젊은 분들은 가능하고 혈압 관리 잘 하시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좋으니까 약봉투 플랜으로 해서 일반 실손의료보험 먼저 꼭 가입하시고요. 혈압, 당뇨 다 있으시지만 이번에 암보험도 또 열린 보험사가 있으니까 이럴 때 찬스를 이용하시면 아마 효과적인 보험, 아주 좋은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네요. 3352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 답변 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보겠습니다. 5641님께서 주셨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큰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이광희 전문가님. 네. 첫째적으로 우리 종신보험이 뭐예요? 사망보험금이죠. 예. 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거를 미리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겠죠. 네네. 네. 왜냐하면 100세에 돌아가시든 110세에 돌아가시든 사망보험을 언제라도 드리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사시다 돌아가시면은 그만큼 어때요? 자녀들에게 상속으로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뭐냐면 사망보험금 좀 줄이셔서 가셔도 돼요. 왜냐면 가장이 아니시라면 굳이 내 사망보험금을 장제비 정도만 준비를 하시고 아니시면 나는 그것도 좀 필요 없다 그러시면 최저로 줄이셔서 보장을 좀 줄이셔서 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완납제도라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낸 만큼 그동안 그냥 보장을 딱 받으시고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시는 거예요. 대신에 보장을 좀 축소가 되겠죠. 보장 받으시는 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해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거는 좀 제가 좀 자제를 시켜드리는 쪽이라서 되도록이면 내 보험을 유지하되 보험료를 좀 이렇게 줄이셔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또 볼게요. 1506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보시죠. 오늘 강의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관련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신랑이 당뇨가 있어서 보험 가입을 못했는데 할증 없는 일반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시고요. 강진옥 전문가님. 정답이 나와 있죠. 네. 아까 우리가 방송 중에 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오늘 다행히 방송을 보시고 제가 아까 방송 중에도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기회를 잡으실 수 있고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보험플랜 19가 좀 그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알려드리니까 지금 당뇨 있어서 암보험 못 드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또 비싼 암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싫어하는 것 중에 이제 제가 보면 아까 대장용종의 그 용종 예. 이거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의사도 별거 아닙니다 이러는데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싫어한다고요? 엄청 싫어해요. 그 대장 용종만 있다 하면 좌우간 직장 대장 부담보에다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고 또 하나가 이제 당뇨예요. 왜냐하면 네. 당뇨는 합병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뇨인 사람이 그 저렴한 그 일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인데 요즘 보험회사들이 이게 한 달 정도만 이렇게 몇 달 서로 이렇게 바꿔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 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요때 기회를 잡으시면 신랑도 좋은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따 방송 끝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 한번 다시 주시거나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보험 고민 많이 보내셨는데 방송 중에 다 못 풀어드린 내용들은요, 방송 끝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계속 고민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서울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